다음으로 이제 이 두 분의 우리 최문 교수님의 발제와 또 우리 정의각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연변대학의 리종림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리종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 3강 포럼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 내지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 경제 협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되고 기쁘게 생각됩니다. 북한 경제의 전문가로서 중국에서도 물론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 최문 교수님께서의 발전은 북중 관계 협력에 대해서 아주 선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중 경제 협력을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몇 가지 특징들이 보여집니다. 우선 북중 경제 협력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북한의 대중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과거 김정일 시대에서 우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보았었습니다만 평양이나 라선 지역이나 이런 시장에서 가보게 되면은 생필품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중국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8, 90%는 중국 제품이었다고 저희들은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인민 생활의 질을 제고하고 또 향상시키는 그런 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생필품의 그런 자체 생산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입 대체가 되고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필품에서의 대중 의존도는 상당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에는 슈퍼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특히 식료품에 대해서 과거에 많이 쌓여있던 그런 중국 제품들은 이미 거의 다 사라지고 대부분 다 북한 산 그런 식료품들이 그 자리를 지금 채우고 있는 것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생필품의 그런 대중 의존도가 많이 내려갔지만은 생산 원자재 여기에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그런 의존도를 상당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전기 기자재나 또 기계 설비, 이와 같은 그런 생산 자료들은 그건 100% 중국 제품 수입에 의존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여집니다.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바로 유엔 제재 완화와 그런 철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2019년 12월 17일자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상임이사회에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에 관한 그런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부분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그런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뒤로 이 전 세계적인 그런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방치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또 얼마 전에 다시 언급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저희들 한국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종전선언을 한미 간, 한일 간 그런 협상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이런 그런 조치들이 특히 종전선언이라는 이것이 유엔의 대북 제재의 완화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유엔이 대북 제재가 빨리 그러니까 빨리 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북중 경제 협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세 번째로는 북중 경제 협력이 오늘 물론 직접적인 경제 협력은 아닙니다만은 또 하나의 그 중요한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북중 간의 그런 경제 관리, 인력 양성에 대한 그런 협력입니다. 북한이 경제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경제 관리 인원에 대한 그런 양성, 교육을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다. 또 지난 한 시기에 저희들이 연변대학에서 이미 해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북한이 핵실험을 중지하고 나라의 중동 사업을 경제 건설로 집중한다고 선포한 후에는 한국에서 북한이 그런 경제 개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베트남 시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중국식 개혁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누고 예측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베트남식 개혁을 선택하는 이유도 설명이 됐고, 그에 대해서는 나라 규모도 비슷하고 경제 발전 수준도 비슷한 상황에서는 베트남식을 많이 받아들일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예측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중국식도 아니고 베트남식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조선식이죠. 자기들도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식으로. 그래서 그렇다고 조선식이나 중국식이나 베트남식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겠죠. 특히 최근에 와서는 중국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과정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경제 관리 일꾼들이나 또한 교수들, 학자들을 파견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연변대학에서 이미 2018년, 2019년에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 한중 간이 중국과 북한 간의 그런 협력에 있어서 이 경제 일꾼들이 대한 그런 양성이 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변대학에 이미 진행되어 왔던 그런 사례들을 조금 살펴본다게 되면은 2018년도, 2019년에 2기로 강습반을 진행했는데 북한의 그런 중앙 그런 경제개발 총국에서 일부 경제 관리 간부와 또 일부 거기에 또 몇 명이 그런 경제학자들을 대학교 학자들을 포함을 해서 첫 번째 한 20명, 두 번째 한 30명 정도 해서 2차례 교육을 강습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변대학에서도 또 그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를 해서 상당히 일부 자금을 투입을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특히 대학에 우리 조선 쪽 교수들을 11명을 동원을 해서 중국 개혁 개방에 관한 그런 과제들을 분야별로 시리즈로 해서 11권이라는 그 교과서를 편찬해서 연변대학 출판사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출판을 해서 이 교육 강습반에 이 두 차례 강습반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변대학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민족대학으로서 북한과하고 한반도의 남북하고는 어느 장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북한 강습반 학원생들에게 우리말로 강의하고 강조하고 또 직접 대화하고 토론을 전개할 수 있어서 참 그 교육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더욱이 다 같은 한민족으로서 사실 중국에 사는 우리 종족 동포들도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또 국민들이 잘 살기를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중국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및 그런 전방 과정을 다 경험을 하고 살펴보고 마음속으로 충분히 충분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북한 그런 학원생들한테 충분히 이해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걸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연변대학은 북한 경제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선천적인 우세와 그런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북한 강습한 그런 학생분들은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효과에 대해서 아주 그런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전체로 중국 정부로 봤을 때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2019년 그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을 했을 때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는 그런 모습을 그 뉴스에서 CCTV 뉴스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물론 경제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지원이죠. 중국에서 북한 경제개발 협력 경제 건설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것은 그런 약속이 있었고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바로 직접 보도가 되었던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경제 건설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 교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바로 우리 연변대학에서 선행적으로 진행했던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뒤로 2019년에 그런 우리 2차 강습반을 마치고 2020년에도 계속 진행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이 강습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중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중북 간의 경제 협력에 있어서도 참 연변대학이라는 이 대학 자체가 사실 특히 인재양성 북한의 인재양성 경제관리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또 앞으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미 저는 경험에 대해서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린 것이 그런 새로운 생각들이 하나 생기던데 그건 뭐냐면은 지난 2기의 그런 강습반들은 주로 그런 경제관리 일꾼 간부들에 대한 양성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거시적으로 중국의 개혁 경험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강습을 진행했었지만은 참 앞으로는 미시적인 기업인들에 대한 그런 강습도 꼭 필요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변대학 우리 경제관리학원에는 MBA 과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북한이 기업인들에 대한 그런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기업 경영 또한 중국의 그런 기업들이 성장 경험 등 그런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강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필요하다고 저는 꼭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도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경제관리 간부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확대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동시에 또한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기업인들에 대한 북한 기업 관리 일꾼들에 대한 그런 양성 준비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그를 위한 앞에서 이미 했었던 그런 교과서 편지 같은 것들도 이제는 또
중국의 그런 기업 경영, 중국 기업들이 성장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정리를 해서 또 교과서 같은 것들을 또 편찬을 해서 지금부터 뭐 준비를 해서 일단은 열릴 때는 뭐 국경이 풀리고 또 북한, 중국 간의 그런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좀 미국과의 중미 관계가 많이 악화되는 과정에서는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더 밀접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중국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거고 어떤 차원에서는 유엔이 제재의 차원을 벗어나서 활발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기가 대비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이 북한 기업인들의 양성을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저희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이종윤 교수님 단순한 하나의 토론뿐만 아니고 본인이 이 중조,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간의 이러한 우리 삼국의 협력에 있어서, 경제 협력에 있어서 또 우리가 더 힘을 좀 쓸 수 있는 역할, 또 특히 연변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도 입장도 충분히 밝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아이디어 또 많은 의견들도 나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총체적으로 또 한번 우리 패널들 혹시 참석하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여기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발표하신 분도 그렇고